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이른바 경제개발구 13곳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린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7년이 됐습니다. 네, 경제협력 중단으로 남과 북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업체들에게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제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비핵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비핵화라는 발언이 김정은 입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인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두 나라를 잇는 다리도 완공을 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되살아나던 북중경협의 불씨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내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 연례 합동 군사 훈련, 이 연기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청와대 간에 전혀 다른 목소리가 북한은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방북 결과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 간 본격적인 조율에 나선 건데 첫날 일정으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의회 인사들을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25일부터 오늘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계속 좀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년 전에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상 위에 내일 핫라인 전화기가 설치됩니다. 이제는 남북한 정상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담의 의제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청와대는 4.27 판문점 남북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묶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이제 레드카펫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T2와 T3 불과 4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고 어찌 보면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가장 역사적인 장소로 또 기억이 남게 됐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으니 인사 말씀 먼저 하시죠. 아까 제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남 해외의 동포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연결되어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평화의 집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환송 행사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 조건으로 미국이 내건 비핵화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사회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경의선 철교 앞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 끊어진 철도가 다시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그게 현실이 되게 생겼습니다. 남북 정상이 어제 사상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어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판문점 선언의 전문도 소개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나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도 담겼는데요. 청와대는 과거의 비핵화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을 총괄할 협의기구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남북은 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SOC 도로하고 철도는요, 그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중단됐던 남북 혈맥잇기 사업이 재개됩니다. 이렇게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자료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어떻게 도울 건지 방법이 담긴 책과 컴퓨터 파일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남북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 침체기에 있는 우리 해운과 조선업도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그룹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재개를 대비한 태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위원장인 현정은 회장을 정점으로 현대아산의 대표와 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서 실무를 지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 밝은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서 남북 경협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때를 대비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필수 인프라가 바로 통신망입니다. 네,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얼어붙었던 남북 경제협력에 훈풍이 불면서 통신 분야의 교류도 활발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참관단에 중국이 농업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규모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 시간 24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40분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애초 예정대로 싱가포르에서 2월 12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북한 관련 투자 분석을 담당할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 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대륙 철도는 우리의 오랜 꿈이었는데 여기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70억)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속적인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남과 북이 함께 사업을 하면 뭐가 좋을지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에 필요한 건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우리 업계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해빙 분위기를 맞아 남북과 중국, 러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천연가스, 철도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6월 20일 수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농업과학원과 기간시설 투자공사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6개 행정 제재를 1년간 연장하면서 남북 경협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입니다. 남과 북이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차분하고 질서 있는 추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민간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둘러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제재 틀 속에서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처럼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 전력 인프라나 발전소 건설이 우선 추진돼서 우리 전력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6일에 남북 당국이 4.27 판문점 합의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남북 철도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도로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 분야 남북 협력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분야는 10년 만에 재개되는 철도 경협인데요.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이 철길로 이어지는 날이 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 공장에서 관리 상태를 질타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때 공장에 낡은 기계가 여과 없이 공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협의한 비핵화 내용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틀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대규모 남북 경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재 빗장을 더 푸는 모양새입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이른바 GP 병력의 시범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한국 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뒤 첫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들을 추가로 제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해 종전선언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후에야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남북, 북미 대화를 통해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좋았지만 북측에 뼈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성훈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대북 제재로 지연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 지 하루 만에 주민들에게 9월 정상회담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재와 남북관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또 통일 경제특구 구상 등 경제 문제가 강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철도와 도로 연결은 올해 내 착공이 목표라면서 처음으로 시점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고 중국도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격 취소한 것입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예산을 비롯해 남북 경협 예산이 대폭 확대됐는데 대북 제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젯밤 늦게 당일치기 방북 마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오늘 청와대에서 북측과의 합의 내용 등 방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대 170조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고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예,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4,712억 원이라고 정부가 어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부분 철도, 도로 연결, 또 산림협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판문점에서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 수행하는 52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도 동행을 하면서 경제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의 30년 역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 특별수행원 중 3분의 1은 경제 관련 인사여서 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또 하나의 의제는 경제협력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분야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동행하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동행한 만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물꼬를 틀 전망입니다.